한 영화제와 틱톡의 콜라보로 기획된 틱톡 단편 영화 경쟁 부분에서 렌탈 부하라는 작품이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로 잘 알려진 우에다 시니치로 감독이 만든 2분 40초 분량의 단편 영화인데요. 현대사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내용이며 3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를 풍자하면서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영상이 시작되자 부하 직원을 혼내는 상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상사 앞에서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요. 타이머를 보니 30분에 맞춰져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상사에게 혼나면서도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듯 타이머만 쳐다봅니다. 잔소리를 듣다 보니 시간이 1분 30초 남았는데요. 갑자기 한잔하러 가자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둘이 신나게 웃는 중에 타이머의 시간이 0이 되며 울리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은 곧장 존칭을 쓰며 시간을 계산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당근과 채찍 코스, 기본 요금 6,000엔, 지명료 1,000엔, 간이 대본 지정 2,000엔, 총 9,000엔입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데요. 이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역할을 대행하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이었던 것이죠. 서비스가 끝난 후 남성은 여성에게 연기 없이 차를 마시면서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지만 여성은 다음 예약이 있다며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여성은 친구를 만나 여느 젊은 여성들처럼 수다를 떠는데요. 낮에 자신을 부하 직원으로 렌탈 서비스한 고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자신을 지명하는 낮의 그 남성은 아마도 대기업 임원인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여성은 다음날 길거리에서 그 남성을 우연히 만나는데요. 자신의 상상과는 달리 그는 길거리에서 홍보용품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친구를 만나 그를 만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홍보용품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고요. 친구는 신나게 웃으며 그녀의 말에 호응도 잘해주는데요. 그런 중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알람이 울립니다. 친구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람이네요. 50분 5,000엔입니다. 네, 바로 이 친구 역시 여성이 친구 역할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데요. 씁쓸한 표정의 여성은 남성이 준 홍보용품 티슈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그 남성을 찾아가 차를 마시자고 합니다. 아직 알바비를 받지 못했다는 남성에게 더치페이를 하자는 여성. 영상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영상을 본 관객들은 뭔가 훈훈한 엔딩인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쾌함, 찝찝함이 맴돈다. 나는 오히려 한 줄기 따뜻해지는 감정이 생기는데 굉장히 철학적이다 라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알바하면서 번 돈으로 렌탈 부하를 찾아 자신이 겪은 의뢰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고 렌탈 부하였던 여성은 렌탈 친구와 수다를 떨며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요? 이 단편 영화를 만든 우에다 감독은 이전부터 획기적이고 기발한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던 감독입니다. 그가 일본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영화와 현재 일본의 현실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렌탈 업계에서는 모든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결혼식 하객은 기본이며 부모, 친구, 세미나 참석자, 심지어는 개까지 있습니다. 이 중 친구 대행 서비스는 생일 파티 등에 필요한 친구를 빌려줍니다. SNS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용 친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남들보다 자신이 더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옷상 렌탈이라는 업체에서는 옷상, 한국말로는 아저씨를 렌탈해주는 곳인데요. 고객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기소개서를 보고 중년 남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 등록된 아저씨들은 기술자, 여행가, 탐정, 콜센터 직원 등 직업도 다양한 평범한 아저씨들입니다. 옷상 렌탈을 설립한 타카노부 니시모토는 도시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상대는 낯선 사람이 더 편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조언을 건넬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지혜가 축적된 사람을 원하고 있다 라고 아저씨를 빌려주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의 중년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힘을 잃으면서 권위를 잃고 있지만
옷상 렌탈을 통해 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내세워 무너진 중년 남성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이며 이런 서비스는 로맨스를 제공하는 일본 내의 다양한 서비스의 변형일 뿐이다. 이런 서비스가 중년 남성의 권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사람 대여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자리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소개팅에 나가게 된 사람이 렌탈 직원을 고용하면 그 사람이 의뢰인 대신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합니다. 당연히 남자친구가 격한 반응으로 화풀이를 한다고 하면 모두 대신 들어야 합니다. 도저히 나쁜 상황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도 렌탈 회사 직원이 대신 사과를 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비난도 대신 받게 하는 것인데요. 회사 일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 대행 서비스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의뢰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의료보험이나 퇴직 증명 관련 서류들을 대신 회사에서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퇴직 희망자가 일절 회사와 접촉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특이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대모사 연습을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 사람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혼자 들어가기 힘든 가게에 같이 가고 한 명이 부족한 게임에 인원을 채워주거나 벚꽃 구경 자리도 맡아줍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의 이야기에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이 서비스가 더 특별한 것은 이 서비스는 업체가 아닌 한 개인 남성이 무료로 원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은 의뢰인 수가 1년에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다양한 렌탈 서비스를 보면 인간과 직접 부딪히며 겪는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좀 씁쓸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렌탈 서비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